안녕하세요. 사연TV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1959년 소련에서 발생한 실화입니다. 9명의 대학생이 등산을 갔습니다. 전원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6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미제 사건입니다. 극도로 소름 돋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등장인물의 이름을 한국식으로 각색했습니다. 1959년 1월 소련 스베르들롭스크 공과대학교. 김동혁은 23세였습니다. 스포츠공학과 학생이었습니다. 등산을 좋아했습니다. 경험이 많았습니다. 동혁은 겨울 등산을 계획했습니다. 우랄 산맥이었습니다. 어려운 코스였습니다. 눈이 많았습니다. 추웠습니다. 팀을 모집했습니다. 대학교 친구들이 지원했습니다. 총 10명이 모였습니다. 팀원들을 소개합니다. 박진아 22세 여학생. 등산 경력 6년. 최유리 24세 여학생. 엔지니어링 전공. 이민호 23세 동혁의 절친. 등산 베테랑. 강세미 20세 막내. 첫 겨울 등산. 정민수 21세 사진작가. 카메라 가져감. 한승우 24세 의대생. 응급처치 담당. 오태양 23세 물리학 전공. 김지훈 37세 가이드.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 윤성준 23세 예비군 장교. 총 10명이었습니다. 모두 경험 많은 등산가였습니다. 1959년 1월 23일 출발했습니다. 기차를 탔습니다. 이비델이라는 마을로 갔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마을에서 하루 쉬었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음식, 텐트, 장비를 챙겼습니다. 1월 25일 트럭을 탔습니다. 비즈하이라는 마을로 갔습니다. 등산 시작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경고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춥다고, 위험하다고, 기다리는 게 좋다고. 동혁은 웃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1월 27일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스키를 신고 걸었습니다. 눈이 깊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첫날은 순조로웠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해가 났습니다. 밤에는 텐트를 쳤습니다.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웃었습니다. 민수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웃는 얼굴들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1월 28일 윤성준이 아팠습니다. 관절이 아팠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었습니다. 동혁이 결정했습니다. 성준은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9명은 계속 가기로 했습니다. 성준은 돌아갔습니다. 혼자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성준이 팀원들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9명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동혁, 진아, 유리, 민호, 세미, 민수, 승우, 태양, 지훈. 날씨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강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시야가 나빴습니다. 1월 31일 목표 지점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오토르텐 산이었습니다. 높이 1234m였습니다. 하지만 길을 잃었습니다. 눈보라가 심했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계곡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산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2월 1일 저녁이 됐습니다. 날씨가 악화됐습니다. 바람이 시속 80km였습니다. 기온은 영하 30도였습니다. 동혁이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텐트를 치자고 했습니다. 산 중턱이었습니다. 나무가 없었습니다.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었습니다. 텐트를 쳤습니다. 눈을 파고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9명이 들어갔습니다. 좁았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통조림이었습니다. 빵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민수가 마지막 사진을 찍었습니다. 텐트 안 사진이었습니다. 모두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보였습니다. 시간은 저녁 8시였습니다.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침낭에 들어갔습니다. 옷을 입은 채로 잤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바람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텐트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9명은 텐트에서 나갔습니다. 급히 나갔습니다. 패닉 상태였습니다. 텐트를 안에서 찢었습니다. 칼로 찢었습니다. 문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옆면을 찢고 나갔습니다.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외투를 입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속옷만 입고 있었습니다. 영하 30도였습니다. 바람이 강했습니다. 눈보라였습니다. 9명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맨발로 눈 위를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1.5km를 갔습니다. 숲으로 향했습니다.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발자국이 남았습니다. 눈 위에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9개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갔습니다. 발자국은 차분했습니다. 뛰지 않았습니다. 걸었습니다. 도망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숲에 도착했습니다. 큰 삼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아래서 멈췄습니다. 불을 피웠습니다. 나뭇가지를 모았습니다. 불을 붙였습니다. 따뜻해지려고 했습니다. 2명이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유리와 샘이었습니다. 5m를 올라갔습니다. 나뭇가지를 꺾었습니다. 불을 피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손이 얼었습니다.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나뭇가지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유리가 먼저 떨어졌습니다. 세미도 떨어졌습니다. 불 옆에 쓰러졌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저체온증이었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속옷만 입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7명은 어디 갔을까요? 3명은 텐트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동혁, 진아, 지훈이었습니다.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텐트를 향해 갔습니다. 옷을 가지러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쓰러졌습니다. 동혁은 텐트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죽었습니다. 얼굴이 아래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나뭇가지가 있었습니다. 진아는 동혁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죽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자세였습니다. 기어가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가장 멀리 갔습니다. 텐트에서 18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거의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쓰러졌습니다. 셋 다 저체온증으로 죽었습니다. 이제 4명이 남았습니다. 민호, 민수, 승우, 태양. 이들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숲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계곡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그곳으로 갔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피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계곡에 눈이 많았습니다. 4m나 쌓여 있었습니다. 눈 속에 구덩이를 팠습니다. 숨으려고 했습니다. 따뜻하게 있으려고 했습니다. 옷을 벗었습니다. 죽은 유리와 세미의 옷을 가져왔습니다. 입었습니다. 나뭇가지를 깔았습니다. 바닥에 깔았습니다.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때 눈사태가 일어났습니다. 4m 눈이 무너졌습니다. 4명을 덮었습니다. 압력이 엄청났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민호의 갈비뼈 6개가 부러졌습니다. 민수의 갈비뼈 5개가 부러졌습니다. 2개 꼴이 골절됐습니다. 태양의 머리뼈가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것은 유리였습니다. 유리의 혀가 없었습니다. 잘려 있었습니다. 눈도 없었습니다. 입술 일부도 없었습니다. 누가 자른 게 아니었습니다. 떨어져 나간 것이었습니다. 4명은 눈 속에 묻혔습니다. 질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2월 2일 9명 모두 죽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팀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월 12일 동혁의 가족이 걱정했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예정일이 지났습니다. 대학교에 연락했습니다. 수색대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당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계속 요청했습니다. 결국 허락했습니다. 2월 20일 수색대가 출발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대학생들, 교수들, 군인들. 우랄 산맥을 수색했습니다. 넓었습니다. 눈이 많았습니다. 찾기 어려웠습니다. 2월 26일 텐트를 발견했습니다. 헬리콥터가 발견했습니다. 산 중턱이었습니다. 눈에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수색대가 접근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텐트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안에서 찢어져 있었습니다. 칼로 찢은 것이었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물건은 다 있었습니다. 신발, 외투, 배낭, 음식, 침낭도 있었습니다. 9개의 침낭. 일부는 벗어져 있었습니다. 급히 나간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민수의 카메라였습니다. 마지막 사진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녁 8시 사진이었습니다.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텐트에서 내려가는 발자국이었습니다. 9개였습니다.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1.5km를 갔습니다. 숲으로 향했습니다. 2월 27일 첫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삼나무 아래였습니다. 두 구의 시체였습니다. 유리와 샘이었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속옷만 입고 있었습니다. 불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손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불에 타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나무에 부러진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5m 높이까지 올라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왜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무엇을 보려고 했을까요? 무엇을 피하려고 했을까요? 다음 날, 세 시체를 더 발견했습니다. 동혁, 진아, 지훈이었습니다. 텐트를 향해 가다가 죽었습니다. 동혁은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멈춰 있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5시 31분이었습니다. 진아는 바지 한쪽만 입고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지훈은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유리의 외투였습니다. 죽은 친구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왜 옷을 나눠 입었을까요? 왜 죽은 사람의 옷을 벗겼을까요? 5명을 찾았습니다. 4명이 남았습니다. 민호, 민수, 승우, 태양. 몇 주를 수색했습니다. 찾을 수 없었습니다. 눈이 너무 많았습니다. 5월이 됐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5월 4일. 4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계곡이었습니다. 눈 4m 아래 묻혀 있었습니다. 3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죽은 친구들의 옷이었습니다. 여러 겹 입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닥에 나뭇가지를 깔아 놓았습니다. 부검을 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민호의 갈비뼈 6개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엄청난 압력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사고 수준이었습니다. 민수의 갈비뼈 5개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2개 꼴도 골절됐습니다. 태양의 2개 꼴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부 상처는 없었습니다. 피부는 멀쩡했습니다. 안에서만 부러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런 부상은 폭발이나 자동차 사고에서나 본다고. 사람이 주먹으로 할 수 없다고. 가장 이상한 것은 유리였습니다. 혀가 없었습니다. 찢어져 나갔습니다. 눈도 없었습니다. 양쪽 눈알이 사라졌습니다. 입술 일부도 없었습니다. 누가 자른 흔적이 없었습니다. 동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없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소련 정부가 조사했습니다. 검사가 현장에 갔습니다.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부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텐트를 조사했습니다. 폭력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싸움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음식을 조사했습니다. 독이 없었습니다. 정상이었습니다. 옷을 조사했습니다.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옷에서 방사능이 검출됐습니다. 민수와 태양의 옷이었습니다. 정상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 왜 방사능이 있었을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부검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의사들이 증언했습니다.
5명은 저체온증으로 죽었습니다. 동혁, 진아, 지훈, 유리, 세미. 4명은 외상으로 죽었습니다. 민호, 민수, 승우, 태양. 갈비뼈 골절, 두개골 골절.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왜 텐트를 찍고 나갔을까요? 왜 옷을 입지 않았을까요? 왜 신발을 신지 않았을까요? 왜 무기도 없이 나갔을까요?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왜 방사능이 검출됐을까요? 왜 혀가 없었을까요? 증인들을 조사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다른 등산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증언했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빛을 봤다고, 하늘에서 오렌지색 빛이 났다고, 여러 개가 날아갔다고. 다른 목격자도 있었습니다. 군인들이었습니다. 기지 근처에서 이상한 빛을 봤다고 보고했습니다. 검사는 조사했습니다. 군 기지를 조사했습니다. 미사일 실험이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군사 기밀이라고 했습니다. 거부당했습니다. 3개월을 조사했습니다.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1959년 5월 28일 조사 종료가 발표됐습니다. 공식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극복할 수 없는 자연의 힘으로 인한 사망. 설명이 없었습니다. 무슨 자연의 힘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파일은 기밀로 분류됐습니다. 75년 동안 봉인됐습니다. 2029년에 공개된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분노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9명의 관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울었습니다. 참석자들이 이상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일부 시신의 피부가 오렌지색이었습니다. 이상한 색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건은 잊혀져 갔습니다. 소련에서는 말하면 안 되는 사건이 됐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퍼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여러 이론이 나왔습니다. 이론 1. 눈사태. 눈사태가 텐트를 쳤다. 놀라서 나갔다. 길을 잃었다. 얼어 죽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텐트는 멀쩡했습니다. 눈사태 흔적이 없었습니다. 발자국이 차분했습니다. 이론 2. 저체온증 환각. 저체온증에 걸렸다. 환각을 봤다. 옷을 벗었다. 이상한 행동을 했다. 죽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9명이 동시에 환각을 볼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론 3. 원주민 공격. 원주민이 공격했다. 텐트를 공격했다. 도망갔다. 죽였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폭력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무기 흔적도 없었습니다. 발자국도 9개뿐이었습니다. 이론 4. 군사 실험. 군이 미사일을 실험했다. 폭발했다. 독가스가 나왔다. 놀라서 도망갔다. 방사능에 노출됐다. 죽었다.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오렌지색 빛이 목격됐습니다. 방사능이 검출됐습니다. 정부가 은폐했습니다. 이론 5. 초음파. 산에서 바람이 특정 주파수를 만들었다. 초음파였다. 공포를 느끼게 했다. 패닉 상태가 됐다. 도망갔다. 죽었다. 과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론 6. UFO. 외계인이 왔다. 우주선이 착륙했다. 빛을 발했다. 놀라서 도망갔다. 공격당했다. 죽었다.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렌지색 빛 목격은 설명됐습니다. 65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2019년 러시아 정부가 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60년 만이었습니다. 새로운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눈사태라고 했습니다. 작은 눈사태가 텐트를 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방사능은, 혀는, 오렌지색 빛은 2021년 과학자들이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컴퓨터로 재현했습니다. 눈사태가 가능하다고 결론 냈습니다.
작은 눈사태가 몇 시간 후에 일어났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사건은 여전히 미제입니다. 다야틀로프 고개는 그들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동역의 이름을 땄습니다. 등산객들이 방문합니다. 텐트 자리를 봅니다. 삼나무를 봅니다. 추모합니다. 9명의 젊은이가 죽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텐트 안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무서웠을까요? 왜 신발도 신지 않고 나갔을까요? 왜 옷을 입지 않았을까요? 65년이 지났습니다. 답은 눈 속에 묻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야틀로프 고개 사건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했습니다. 1959년 2월 1일 9명이 죽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